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입니다. 수능국어. 실제로 이렇게 이 용어 이거 말고도 읽어보세요. 제 카페에서 출력받아서. 첫 번째 게 대조적 심상. 대조적. 그 대조라는 의미가 말이 뭐죠? 반대? 반대. 그러면 대조하고 대비는 뭐죠 그럼? 그럼 반대는 대조고 공통점은 뭐죠? 뭔가 약간 비교하는 거. 그러면 비교. 대조하고 비교를 한꺼번에 합쳐서 대조 비교해서 대비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근데 이 대조가 반대 뜻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 산은 높고 들은 낮다. 그러면 높고 낮다 있죠. 대조죠. 근데 구절이 되면 이게 대꾸로 바뀌겠죠. 대꾸. 그러면 이게 대조를 치면 이 반대 의미니까 일단 주제를 확정 줘야겠죠. 주제를 확정짓는데 주제를 표시하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봐도 대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그러면 이것도 대꾸의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하늘은 구름이 되고 땅은 바람이니까 서로 속성이 다르네요.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고 하네요. 그럼 강은 날더러 뭐라고요? 잔돌이 되라 하네. 그러면 A는 나에게 이게 되라 그러죠. B는 B는 이게 되라 그러죠. C는 이게 되라 그러죠. 그럼 이게 뭐가 발생했어요 벌써? 대조요? 차이가 발생했죠.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대조예요. 그러니까 대조는 반대다. 반대니까 A 반대 개념 뚜렷한 거 뭐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공통점 차이점으로 생각하면 공차고 논다 그러면 충분히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차이점이 어디서 나왔냐? 구조에서 나왔다. A는 나한테 이거 되라 그러고, A는 이거 되라 그러고, B는 나에게 B 되라 그러고, C는 나에게 C 되라고 했어. 근데 본인은 뭐 C는 C 되고 B는 B 되고 A는 A 되는데 어딨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내가 돼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하면 차이. 나라는 하나의 속성 때문에 공통점 때문에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조나 비교나 전부 다 뭐라고요? 제가 그랬죠. 공통점이 있어야 차이가 부각되니까 공통점을 찾으셔야 차이점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소일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고 서로 소일 경우는 차이점만 있는데 기준이 없죠. 서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 있으면 그 공통점이 아닌 것들이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통으로 돼야 되는데 나머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용어 모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쏠려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다 됐나요? 그러면 질문? 얘네끼리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뜻이죠? 네. 나를 공통으로 해서 나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차이점입니다. 됐나요? 자, 1번 하나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글자를 모르거나 내용은 모르진 않는데 오해할 만한 거를 이렇게 찾아갖고 없애지 않으면 시험 볼 때 또 오해를 해버리면 왜 틀린지 모르고 틀려버리잖아요. 아깝죠. 그리고 이거는 네. 공간감적이 그 촉각이 시각 그거예요. 공감각을 할 때는 주의점은 뭐냐면 이렇게 공감각은 이렇게 해서 교집합에 있는 게 공감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걸 원감각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전이 변이 감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해요? 전이 됐다, 변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 공감각과 다른 건 또 뭐냐면 이건 공감각이잖아요. 복합감각은 눈은 차갑고 하얗다. 이게 감각이 두 개예요. 차다는 감각과 하얗다는 감각이. 그러니까 공감각은 감각이 한 개예요. 이거는 복합감각이라고 그래요. 복합감각.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원감각이고 이거 보조감각이 있는데 보조돼서 이게 전이 변이 된 감각이 있으면 감각이 한 개인지를 봐야 돼요. 원감각이. 그거를 다른 걸로 묘사한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감각만 써주면 안 되고 둘 다가 써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피부의 바깥의 스미는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부의 바깥에. 그럼 피부라는 단어 때문에 이걸 촉각이라고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며들어요, 어둠이. 그럼 어둡잖아요. 어둡다, 밝다로 치면 이게 시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피부에 있는, 근데 피부라는 감각, 따끔하다 이런 거 했나요? 근데 스민다는 느낌, 스민다는 건 또 느낌일 수 있죠. 스미는 이 촉각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둠이 스민다, 어둠이 스민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시각이고 스미는 느낌. 그러니까 촉각이라고 본다면 공감받게 되는데, 다음 밑에 줄 보면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그러면 거리가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고, 아우성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감작이 나왔다면 요거밖에 없네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런데 자, 스미는 어둠이라는데 뭐가 스며요? 어둠이 스며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감각의 한계죠. 근데 원래 촉각으로 써야 되는데 뭐라고요? 시각으로 써주는 거죠. 근데 어둠이 스민다 피부로. 애매하긴 한데 이게 공감각으로 하면. 그죠? 그 위에 다른 거는 공감각 없어요? 요것만 말고? 그랬던 것 같아. 요 위에도 있네, 박두순 이거. 육안순간으로 처음 나는 3월의 뜨거운 피무늬가 어려 있음을, 뜨거운 피무늬. 무늬는 시각, 뜨거운은 촉각. 이거 두 개는 공감각이 되네요. 그죠? 뜨거운 게 피무늬잖아. 피무늬는 시각, 뜨거운은 촉각. 그러니까 완전히 되죠. 요거는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그러면 스몄다, 어둠이. 스몄다 하고 어둠. 어둠이 스미는 건데, 그죠? 스미는 행동인데, 어둠은 시각이고, 스미는 건 촉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감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공감각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건 공감각이 맞아요. 요 위에 있는 뜨거운 피무늬는. 근데 이게 공감각은 아니고, 그러나 유사한 구조라고. 공감각 적이야. 그래서 요거는 애매하죠. 공감각 느낌은 나는데 명확하진 않아. 공감각 적.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피부에 스몄어. 피부에 스미는 게 어둠이야. 그러면 이렇게 손이, 만약 팔이나 피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둠이 들어왔다고. 근데 스미는 느낌은 하나. 스몄던 어둠. 이거는 느낌일 뿐이고 어둠이지. 이 어둠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했어요. 다른 감각으로. 어둠이 따끔하다, 어둠이 뭐하다 이렇게. 그게 없어. 근데 동시에 감각을 사용했어. 스미는 촉각 감각과 어둠을. 그래서 공감각 적. 서리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쉽죠. 서리니까 물음표가 있으면 찾으면 돼. 영탄법, 간탄법. 서리법은 서리적 뭐뭐 했으랴. 근데 문맥적으로 해석해보니까 이게 질문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그럼 서리적. 그러니까 이 적자가 쓰니까 그런 특징, 유사한 특징이 있으면 다 돼. 그죠? 그런데 이거를 복합감각으로 두감각이라고 하기도 그래. 왜? 이걸로 스미는으로 어둠을 꾸며줬으니까. 바로 수식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감각이고 두 개의 감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안 써있어. 그러니까 공감각 적.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서 또 추가로 알아야 될 게, 공감각은 감각이 하나라고 하면서 두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원감각하고. 원래 이게 스미는 거죠. 피부에 스미는 거. 스미는 건 뭔가 감각이 있었는데 어둠이 스며들지는 않죠. 느낌이 스며드는데 이걸 대체한 건데, 공감각은 어쨌든 감각이 하나, 복합감각은 두 개. 또 감각 중에서 골감각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뭐뭐적, 시각적. 뭐라고요? 시각의 특징이 있는 심상이에요. 마음의 상상. 그러면 이 시각은 감각기관이에요. 내가 어디서 느꼈는지. 근데 뼈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없으니까 골감각이라고 해요. 뼈가 시린다. 자, 근육감각도 있어요. 왜요? 근육에 시각, 촉각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했더니 근육이 시큰하다. 그럼 근육감각이에요. 이것도 딱 한 번 나왔어요. 수능에. 이게 뭐라고요? 감각의 출발점. 이거는 뭐라고요? 뇌에서 판단. 이해됐어요? 감각의 출발점이 근육과 골이라고, 뼈라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추가로. 다 됐나요? 이게 뭐, 이거 못 느낀다고요?
이게 시각, 오감각이 없다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의 출발점을 이렇게 5가지만 다 알려줬잖아. 근데 뼈가 시큼하다 그러면 뭐야? 피부야? 시각이야? 청각이야? 촉각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골감각적 심상. 근육이 시크하다 그러고 근육감각적 심상이라고. 이게 한 번 나왔다고 수능해. 근데 애들이 이런 게 어딨어요? 뭐 이렇게 하고 틀렸다고. 이해됐어요? 왜? 자, 공감각 설명하고 복합감각 설명하고 뭐라고? 근육 골감각 설명하면 다 오감각까지 다 했잖아. 그 다음에는 요거 추가로 설명하는 거지. 됐어요? 이거 왜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간단한 것 같아도. 3번. 이거죠. 이거 다 끝났어요. 2개만 하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이거. 뭐 있어요? 질문할 거? 그 수미상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수미상관이 그냥 완전히 똑같은 것만 수미상관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보니까 막 이 정도만 비슷해도 수미상관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수미상관적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수미상관이라고 안 하고 수미상관적. 그런가요? 수미상관 보세요. 이것도 수미상관이라고 그러고 쌍으로 하고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 수미상응이라고 그러세요. 수미상응. 근데 이 수미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수함경미 기승전결이라 수함경미 이렇게 한시로 됐을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누거든요. 뭐 기승전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머리수, 수미, 그죠? 그래서 수미가 상관되고 쌍으로 관련되고 서로 응합하다. 수미상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첫 줄하고 끝줄이 같으면 되냐?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를 4부분으로 나누면 이해됐죠?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내용이 어느 정도 상응되고 서로 응답하고 호응하고 쌍으로 관련이 있고 유사한 게 나오면 수미상응,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은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죠. 주세요.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우수어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럼 뭐라고? 변조, 변격, 변주. 뭐라고요? 변조, 변격, 변주.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처음에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느낌은 야, 나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 제일 끝에는 큰일 났네. 나 진짜 문제 있는 거네. 하고 이건 의문제기의 느낌이고 요것은 결론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의문제기가 맞구나라는 결론의 과정을 이 사이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2개를 짝을 지으면서 요 안에가 내 설명의 과정입니다. 라고 안정적으로 본인의 범주, 판단의 범주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한 거죠. 이 질문한 거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수미상응 맞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자, 그러면 추가로 설명한 게 이거죠. 변조, 변격, 변주.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했죠. 이 수미상응의 기능이 뭐냐. 왜 수미라는 단어를 쓰느냐. 어느 정도 범주까지 판단해 드냐까지 했죠.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때 네. 이것도 수미상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여기에는 술이 벌에 우는 고프한 풀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근데 제일 끝에는 뭐가 있나요? 달빛이 호젓하구나.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 뜰에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달포도 잎사귀에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은 막판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안 해주면 나중에 또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뭐죠? 제목이 달, 포도, 또 뭐 있어요? 그 3개 하나 되니까 나열, 제목 자체가, 제목 자체로 한번 상상해보면
달포도 잎사귀니까 이 세 개나 이 달빛이 포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잎사귀에 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개를 어느 정도는 나열시켜 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죠? 안 그런가요? 이게 제목만 보면. 근데 제일 첫 단락은 뭐라고요? 오, 당연히 뜰에 달빛이 타고서 1단락 했네요. 그 다음에 달빛이 과일보다 이런 걸 썼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에 2단락 과일과의 달빛과 과일과의 비교를 썼네요. 근데 세 번째 단락은 동해 바닷물처럼 푸른 가을밤 하면서 이 과일이 읽을 수 있는 전제를 깔았네요. 맞나요? 네 번째는 그래서 포도를 썼네요. 다섯 번째는 이 포도하고 달하고 포도를 감싸는 연결 개념으로 잎사귀를 썼네요. 이렇게 흐름은 1, 2, 3, 4, 5 이렇게 연으로 이어진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달하고 잎사귀하고 수미상관의 가치가 있나요? 똑같이. 자, 보세요. 달빛을 얘기하고 그걸로 무르익는 과일 중에서 과일 중에서 가을이라는 전제에서 포도를 얘기했고 그 달빛과 포도를 어우르게 하는, 감싸게 하는 존재로서의 잎사귀죠. 그러니까 달빛만 여기 나오죠. 요거는 뭐라고요? 감싸서 달빛과 포도가 나오면서 그거를 마무리해서 감싸줄 수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달하고 제일 끝에 있는 요 달빛의 차이는 이 달빛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달인데 이것은 뭐라고요? 포도와 잎사귀를 같이 어우러 또 감쌀 수 있는 존재로서의 상호 존재로서의 달빛이죠. 그러니까 심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수미상관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달빛도 있고 여기도 달빛 있잖아요. 두 개. 맞아요. 이게 전체 배경이 달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배경으로서의 달빛이 아니라 수미상관으로 달빛하면 요 기능과 요 기능이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 유사한 기능이 되거나 이런 것처럼 같은 구조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달빛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밀려온 달빛의 배경의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요건 호젓하라라는 거는 이게 분위기까지 잡아준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요거를 수미상관적이다라고 하면 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상적, 수미상관적, 적 이렇게 써줘야 적당하다는 거죠. 완전히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수미상관의 시상전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그럼 세모 쳐야 되는 수미상응적이라고 하니까. 자 고민은 잘했어요. 그리고 구상의 안정감도 실제적으로 있고 수미상황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잘 틀렸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잘 틀렸다고. 근데 이게 명확하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순이 벌레오는 거풍한 뜰에 이렇게 말하는 이 순이가 청자를 순이 네. 순이야 벌레오는 거풍한 뜰에 달빛이 물처럼 밀려왔구나. 이렇게 하면 쭈르륵 얘기하고 순이야 포도농풀 잎새들이 더욱 호착하거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야를 빼고 그냥 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이 벌레오는 하면 이상하잖아. 네. 그 다음에 순이 포도덩쿨에 순이의 포도덩쿨이야? 아니잖아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펄 그치 붙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 순이 벌레오는 거풍을 그럼 순이 벌레요? 자 이거를 그렇게 순이 포도는 뭐 마지막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자 시를 생각할 때 지금 학생이 이 시를 왜 틀렸냐 명확하게 육하원칙으로 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무엇을 그래? 왜? 육하원칙으로 하면 굉장히 사실이 명확해지잖아요. 어떤 애들이 그래요. 시를 푸는데 어떤 애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같이 수업받는 어떤 남자애가 그런가 뭐 그거 고생해. 그냥 육하원칙으로 누가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무엇을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한다. 그냥 쭉 읽고 필요한 거 그냥 퍼. 그랬더니 맞아. 나도 소설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등장인물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읽어내면 끝난다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세요. 왜? 시도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적 상황. 상황 파악에서는 가장 좋은 게 기사문처럼 육하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화자가 있느냐 없느냐. 나 있구나.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사람들한테 얘기하느냐?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자, 봐봐. 육하원칙은 봐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거든요. 누가 왜 언제 왜 어디서 왜 무엇을 왜 어떻게 왜예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디로 무엇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 왜하고 이 왜하고 충돌하는 거. 이게 판단의 핵심이에요. 논리적인. 자,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뭐 순위포도한테 순위포도 하는데 순위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입자들이 순위의 포도 할 수도 있겠는데 순위 벌레는 그럼 이상하잖아. 새싹 순인가? 순위 주던났나? 순위 포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만 하면 해결이 많이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육한식으로. 누가 얘기했어? 내가. 네. 누구한테? 순이에게. 순이에게. 어디에서? 고풍한 뜰에서. 뭐가? 포도들이. 잎새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바탕이? 달빛. 쭉 달빛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 언제라고? 가을이라고. 그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걸 봤어. 봤더니 잘 익어서 느낌이 애젓하고 흐젓하고 이렇게 그래서 안정되고 느낌이 부드럽다고. 그래. 그렇게 육하원칙으로 생각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를 지금 뭘로 읽어요? 글자로 읽으면서 부드럽게 추상적인 단어다 이걸 해석해야지 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시 감상. 국어는 국어적으로는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예요? 시험은 아니다 이거죠. 왜? 이렇게 띄어쓰기를 내던 뭐를 내던 시 자체는 그냥 시험일 뿐이라는. 그 줄거리 뭐냐고. 줄거리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자, 그러면 청자를 일컫는 시어의 반복으로 반복문 몇 번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두 번. 나왔잖아, 순위. 오케이. 반복으로 청자에게 말을 건네드게. 듣는 사람한테 꼭 읽을 때 순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시 읽는 사람이 내가 순위라고 된다면 이걸 굉장히 로맨틱하게 편지 써서 보냈는데 시 써서 보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됐나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건 확실히 순미상관 아니죠. 잠깐만요. 이성복의 당신. 그래서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보더니 안행나들 끝에는 혹시 당신이 연불이 됐고 흰 연기 타고 전지를 돌렸습니다. 살짝 써서 어렵고 하나도 안 쳤는데 완전히 다른데. 근데 저는 씁니다가 똑같아서 뭐 그걸 두운이라고 그러죠. 자, 5번. 자, 운율은 시가 제일 중요한 건 운율성이에요. 운율 때문에 문법을 틀리는 게 시의 특징상. 적자는 내가 특징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시의 특징상 허가하고 용납하는 표준 모치법 틀린 거 시적 허용이라고 그러는 거고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생기는데 이 반복을 통해 생기는 거를 외부에서 드러나는 걸 외형물이라고 그러고요. 내적으로 존재하는 건 내재율이라고 해서 내재율은 시험을 낼 수가 없어요. 시인만 알아서. 이거는 내재율이야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랩 같은 걸 들으면 쇼미더만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쟤 잘한다. 근데 가사는 안 들려. 하도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리듬감이 있는데 그걸 글자로 써놓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외형률은 외부에서 알 수 있어요. 외부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게 숫자로 개수라면 음수율.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앞부분에 있으면 두개골이니까 두운. 이 가운데 있으면 요운. 요 끝에 있으면 가군이라고 해요. 각선미. 이건 요통, 화리. 그 다음에 음성률. 자음 모음이 비슷할 때는 음성률이라고 해요. 소리성자. 이건 숫자. 이건 3, 4조 이런 거. 그죠? 이건 두운, 요운, 가군.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음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 가군 하나를 가지고 수미상방법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당연히 가군 하면 다 다로 끝나죠. 그러니까 가군하고 수미상관을 착각했다는 것은 요거 음위율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없이 다 해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건 시험 안 나오고 음수율하고 또 헷갈리는 게 음보율이에요. 이건 띄어 읽기. 음수율은 글자 수. 이해됐어요? 음수율, 음보율. 음절은 한 글자. 띄어쓰기는 어절.
띄어 읽기는 음보. 높아시면 이것까지 해야 되네. 이걸 수비산장으로 하니까, 안 해주면 나중에 잘못 가르쳐서 틀렸다고 할까봐 찜찜해갖고 이거 다 했네. 어절은 뭐라고요? 띄어 쓰기. 음절은 한 글자. 그죠? 그러면 음절은 써있는 글자는 나뭇잎 이렇게 써놨어도 음절은 뭘로요? 읽기로. 나뭇잎. 요 안에 있는 거 있죠? 나뭇잎. 요걸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음절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거기 때문에 요 음절이 나뭇잎 할 때 이게 문이지. 쓸 때는 나뭇잎 이렇게 쓰지만 요 음절은 문이에요. 근데 다행히 연음을 하던 뭐 하던 요 글자 개수하고 읽는 글자하고 써있는 글자 수가 같기 때문에 요걸로 세는 것 뿐이에요. 얘들이 맨날 착각해갖고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 했죠? 지금 끝? 근데 뭐 갑자기 모를 게 하나 생각났어. 예. 만약에 문법에서 네. 여행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행에서 예. 받침은 있다고 하는 거죠. 여행? 네. 간다? 네. 그때 뭐 이런 거 할 때 뭐 앞에 자음이면 뭐 뒤에 뭐 쓰고 모으면 뭐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제를 가져오면 돼. 여행을 간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여기에 생략이 르를 안 쓰고 을 간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지금 이 질문이 아까 전에 누가 지식인에서 질문했는데 달하고 알은 구분돼요, 안 돼요? 돼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요? 최소 분별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에서 이 동그라미에는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없어요? 이게 없다고 해서 빈자리 했을 때 옛날에는 이응과 옛니응이 있었어요. 자리값만 표시하는. 지금은 통합해서 그냥 써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할 때는 자, 앙 해보세요. 이거 음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받침에다 쓰는 거는 그죠? 장 할 때도 이게 이 앙이 이 울림소리로 있죠. 이거는 다 있어요. 근데 위에서 쓸 때는 없어요. 그러면 자, 여행을 사고 뭐라고요? 를.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다 르를로 쓰는 거고. 근데 여행이죠. 이건 있어요, 없어요? 이응이. 있어요. 있을 때는 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을로 쓰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연철로 해서 사진을 이렇게 되죠. 사진을. 그런데 이것도 읽을 때도 나는 사진을 찍자. 이렇게 하면 사진을 이렇게 되거든요. 사진을. 근데 이거 한 글자만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진을. 진 하는 다음에 을 이렇게 읽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판단을 하시는데 이 위에 거는 음가가 없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구별을 했었어요. 자리가 비어있다. 근데 지금은 두 개 한꺼번에 쓰니까. 그럼 음가가 없는 거는 네. 모음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요거요? 네. 이건 모음이에요. 그냥 모음인가요? 예. 빈자리고 모음으로 시작한 거 말이에요. 아라는 모음으로. 그럼 밑에 있으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네. 거고. 이 밑에가 자음이 있으면 여기 비어있으면 뭘로요? 비어있으면 요거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했을 때 이거는 모음이 아니라 빈자리라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없는 자리니까. 됐어요? 네. 다음 7번. 이렇게 해서요. 여러 개를 물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개나 20개 물어보면 그 중에 한두 개 걸리면 2점 더 맞으면 확 달라지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심화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게 얼마나 해야 하나 끝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 스타일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이것만 질문해주면 질문해주고 그러는 거. 또 다음번에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면 이런 게 막 누적되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보라고. 왜 그러냐면 찜찜해하고 어떻게 시험 봐? 근데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다 정리해? 그러니까 또 뭐냐면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봤는데 해설 보고 알았어요. 이것도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거는 이런 건 다 빼먹을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애들이 쌤, 저 이거 풀어갖고요. 이거 틀린 거 2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틀린 거는 정말 모르는 거일 수 있는데 맞았다고 착각하는 걸 또 틀려 가서. 알겠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이거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지금 뭐죠?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급하에 적용할 수 있다. 아, 그거요? 네. 이제 법률 용어인데 소급은 네. 자, A라는 게 쉽게 이제 형벌로 치면 A라는 사람이 이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법에 이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여기 형법은 있잖아요. 죄형법정주예요. 형법은. 죄형법정주의가 뭐냐? 죄를 처벌하려면 형벌이 형법전에 써 있어야 돼요. 미리. 그런데 형법전에 컴퓨터가 먼저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 처벌하는 주인데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확 자료를 지워버렸더니 죄가 없어요. 컴퓨터가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잖아. 자료만 지웠어. 근데 나는 지금 난리 났잖아. 그래서 처벌해달라 했더니 처벌하라고 죄가 없어. 그래서 컴퓨터가 발견하면서 여기서 컴퓨터에 대한 자료를 손괴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해킹하는 거, 허락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죄를 정했어요. 근데 이걸 죄를 정했죠. 이게 지금 소송 걸어놨죠. 소송 중이야. 소송 중이지. 이걸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 시의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이거를 처벌해버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소급했다 그래요. 소급 적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돌아가서 적용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벌불소급적이에요. 형벌불소급주의. 근데 형벌은 불소급이에요. 그런데 자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가난해요. 해갖고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법을 정했어요. 일정 되는 사람은 지원을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정했는데 이게 형벌은 아니에요.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2년 전 문제 있는 사람같이 소급 적용한다. 그럼 재판 중에 결론이 안 났죠. 그럼 이 사람은 소급 적용해서 이 사람도 도와줘 버리고. 형벌은 불소급일 때 좋은 거는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이 스크린 쿼터제 얘긴데 스크린 쿼터제가 1966년에 법제화 스크린 쿼터가 1966년에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1966년을 거슬러 올라가나 진짜로 시작된 거는 93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자, 스크린 쿼터제가 이렇게 해서 1997년? 3년? 이제 스크린 쿼터제가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유명무실했다는 거죠. 적용을 하기에는. 근데 어쨌든 법이 제정됐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이 당시에 뭐 예를 들어 스크린 쿼터제가 뭐예요? 스크린을 하는데 한국 영화를 요 정도는 보호해주자. 근데 그러면 1966년에 외국 영화를 수입하면 사람들이 막 봤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거의 보지 않고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제가 없어도 이게 우리나라 영화가 충분히 산용됐다고. 스크린 쿼터제는 이만큼 이상은 상영하자라는 건데 한국 영화가 이만큼 이상을 상영을 했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제가 유명무실해서 별 적용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때도 어긴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없었다는 거지. 그런 걸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니 스크린 쿼터제가 법제. 그럼 요거 독해를 해줘? 여기서부터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갔다는 게 어쨌든 1966년에 법제로화가 됐으니까 이때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소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말대로라면? 이때 소급은 이때는 법이 없고 여기서 법을 쳐봐. 그렇네요. 그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법률적으로 하는 거고 네. 이건 거슬러 올라가니 네. 라고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뭐 했냐고 네.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은 그러니까 소급이 아니라 이 시기로 올라가서 판단해 보니 예, 이런 뜻이잖아. 서급 적용이 아니라. 됐어요? 네. 또 그거. 이거는 네. 답지를 읽어봐도 네.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모르겠어요. 몰롱도 물어보는 거야? 이거 기억의 이유. 이거? 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네. 네. 돌탄 원자살하고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 안 맞는다고? 네. 자,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저게 뭐죠? H2O 물을 만드는 거죠? 네. H2O 물을 만드는데 이거 써있지 않아요? H2O 식? 화학식? 여기. 그러면 H하고 네. O가 만나야 되는데, 그죠? 네. 그냥 거꾸로 잠깐만요. 이렇게 쓰면 1대 1대 2 있을 때 그러니까.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제 돌턴의 원자설과 다르다는 거죠. 돌턴의 원자설은 뭐의 개념에서 한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죠? 돌턴의 원자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건 뭐의 개념에서 했어요? 원자의 개념에서.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 기체가 원자예요, 뭐예요? 분자죠. 분자 개념에서 했어요. 첫 번째 차이는. 자,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할 때 기체 반응의 법칙의 결과 2대 1대 2라는 것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2가 2H2O 이렇게 써요. 화학으로. 문과요? 이과요? 문과. 그래서 물어보는 거. 이 H2O로 됐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몇 개라고요?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H는 H2가 2개가 있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쉽게 쓰면 O가 2개예요. 그러면 요거는 O2로 되죠. 하나. 요거는 뭐라고요? H2가 2개가 되니까 H4가 되죠. 근데 이거는 O2 왜? 자연계에서 이건 기체 상태였었죠. 자연계에서 기체들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려고 그래요. 원자 상태로 있지 않고. 그러면 요거는 O2죠. 네. 로트. 이거는 뭐라고요? H2가 뭐라고요? 2개. 그래서 2대 1대 2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자, 그러니까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수소기체는 2부피. 이건 2부피죠. 네. 그러니까 부피라고 한 거는 분자 상태고 부피.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요게 6.02 곱하기 10의 20 상승계가 들어있어요. 이걸 1몰이라고 그러는데 자, 물 1몰은 요만해요. 요만하고 공기 1몰은 이만해요. 박스에서. 그러면 금속 1몰은 한 요만하고. 그래서 이 똑같은 요 개수가 들어가 있는 양수를 몰수라고 그러는데 요게 박스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면 예를 들면 소주 박스 개수 20개, 맥주 박스 개수 20개 다르죠? 이해됐어요? 지우개 박스 20개. 6.02 곱하기 10의 20 상승계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을 때 그걸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해서 두 덩어리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해했죠? 2부피, 1부피, 수증기 2부치를 만들어요. 같은 부피의 기체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는 이런 가정.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같은 부피, 이거 2부피, 1부피, 2부피의 같은 부피죠. 근데 부피라고 그러면 이건 2개고 이건 1개고 이게 뭐가 돼요? 2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O2는 뭘로 잘라져야 돼요? O 1개, O 1개로 잘라져야죠. 여기는 H2 이렇게 잘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들은
H2를 기준으로, O2를 기준으로, 여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맞아요? 1머리. 그럼 이것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붙어갖고 이게 두 개가 돼. 이 물이 몇 개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개수가 아니라 요거의 2배가 돼버려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면. 자, 다시. 자, H2라는 게 이게 한 개짜리예요. H2가 몇 개 있어요? 2개. 더하기 O2는 몇 개 있어요? 2개. 1개. O2 1개. 아, 네. 그러면 물이 몇 개가 돼요? 2개. 2개. 그러면 같은 부피가 들어가야 되잖아. 안 맞잖아. 여기 2개, 1개. 그러면 요거랑 결합해서 이거 2개가 됐으니까. 부피, 어디 수로 말하면 원자설로 보면 이거 쪼개지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돼.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돌탄의 원자설을 안 받네. 이걸 어떻게 쪼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2개라며. 6.02 이런 거 빼고. 이거 2개라며. 이거 1개라며. 2개인데. 어떻게, 이거 1개 어디 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쪼개서 붙였어요. 그리고 왜 쪼개? 이거는 분자 상태고요. 이거는 원자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은 얘를 원자 상태에서 얘가 기체 반응의 법칙은 나는 분자 상태고 너랑 원자 상태는 달라 하면 이 분자 상태를 보면 아보가드로가 돌턴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이 돌턴이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쪼개졌어. 그냥 잘못된 거야. 됐어? 네. 그럼 이해됐어요? 네. 이게 화학이지 이 사람아. 국어 아니지. 그러니까 수업을 해주다 보면 화학도 하고 생물도 하고 지구과학도 하고 막 별걸 다 하지 또. 일단 문법이 하나 물어보고 이렇게요. 모르는 것만 본인이 물어보는 게 맞지. 뭐 3등급 이하는 다 수업할 거예요. 이쁜데 네. 일단은 그 판정문이랑 설명문 있잖아요. 아유, 저도 문제를 봐야죠. 저 천재가 아니에요. 문제를 딱 이렇게 옆에서 딱 보면 이 문제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닌데. 자,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는데 예, 아니요 이렇게는 안 하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판정의 문문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판정의 문문에 있는 이 예제를 해석을 해줄게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판정 의문문하고 의문문하고 차이는 본인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의문문은 너 갈래? 그래서 아니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예, 아니요, yes와 yes, no로 하면 되는데, 이 판정 의문은 이거가 맞습니까? 이거가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예, 아니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판정의 문문이 예,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의문문에서 청자에게 예, 아니오의 대답 요구하는 판정 의문. 그죠? 구체적인 걸 설명하는 거. 그럼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요거서는 예, 아니요. 그럼 의문문 중에서 이거는 예, 아니요. 로 대답을 하는 거를 판정 의문문이라고 쓴 거네요. 그러면 의문문하고 똑같네요. 일반적인 의문문. 근데 일반적인 의문문을 예, 아니오라고 특정을 진 거죠. 의문문의 종류 여러 개 중에서. 근데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예, 아니오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그거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A나 B 중에서. 그러니까 A가 작동을 잘합니까? B가 작동을 잘합니까? 그러면 작동 잘하는 것을 골라줘야 되니까 이게 고른다는 거네요. 판정은 yes, o와 판정이고 예, 아니오의 판정이고.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질문에서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한 가지다. 자, 그 뜻이 한 가지 아니 아니요, 아닌가.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해야 되는 것과 yes, no로 판정해야 되는 걸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질문이 뭐였죠? 이제는 알겠고.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네,
아니요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판정의문문인 줄 알았는데 판정의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요? 그거에서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 보기에 가로를 쳐놨는데요. 요 앞에 이게 이 가로를 방을 보지 말고 이 전체 뉘앙스를 먼저 봅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단어네 연결도 안 됐네. 그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내 상전인가 했을 때는 뭐죠? 예 아니요는 못하죠. 예 아니요 아니요 네 이렇게. 네 진실로 내 상전인가? 그럼 네 아니요 그럼 네 그러면 하나를 썼네. 판정의문을 한번 썼고 밑에는 이제 어찌하여 지옥이 있는 땅에 가겠습니까? 네 아니요 못하니까 가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네. 그러니까 요거는 구체 설명됐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이 중간 것이네 그지? 그런데 그 뜻이 한 가지 아니요 한 가지 아니요 근데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이걸 왜 썼을까? 그러니까 질문이 여기에 있는 조사를 보조사를 하나 넣어주라는 건데 질문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보조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보조사에 따라서 이 뜻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아니 보조사 종류에 따라서 판정의문에 쓸 거고 그러니까 이 보조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쓰면 판정의문이 되고 어떤 걸 쓰면 설명의문이 되겠죠. 그러면 요 뜻이 이거에 따라 달라지면 이 뜻에 대해서 써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다 빼고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라는 의미가 자 그 뜻이 한 가지입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한 가지가 아닙니까? 입니까? 이걸 두 개를 변화시켜서 쓸 수 있는 거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 조사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이 전체 내용도 있지만 그 뜻이 한 가지입니까?로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까?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하면은 뭐라고? 이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걸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의 의미를 여기다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깔릴 수 있는 게 입니까 아닙니까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이 판정 의문문이라는 조사와 관련된 조사를 찾아 써라 이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판정 의문은 예 아니요 yes and 이렇게 판정하는 거래요. 설명은 줄줄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그러면 그 뜻이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까를 막 한 가지인 이유나 뭐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가로쳐준 거는 이 내용에서 이 조사를 선택할 때 이런 뉘앙스를 맞출 수 있는 조사를 넣어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A하고 B하고 C가 나왔는데 하나는 뭘 넣었다고요? 판정을 넣고 하나는 뭐라고요? 설명을 넣고 그런 것처럼 해서 쭈루룩 써준 다음에 여기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요거 조사를 채워야 돼요. 이해되죠? 그렇게 조사를 채우는데 이 조사 채워서 여기도 요 조사를 채우고 요 조사를 채우죠. 이건 문맥상으로 너무 뚜렷하니까 이렇게 판정하면 되고 이것도 문맥상으로 너무 뚜렷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 내용 자체를 이거에 대한 요걸 가지고 요걸 써는 거에 따라서 판정도 될 수 있고 설명도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하는 요 문맥만 보면은 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이 문맥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요 문맥만 보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고민할 것 같으니까 가로를 쳐줬어요. 가로를 쳐주면서 요 조사의 특징을 설명해줬는데 그 특징이 이렇게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하고 질문할 거래요. 그러면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네 아니요 하면 되죠. 그래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또는 이걸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가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넣는 거.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뜻이
그 뜻이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부정을 넣으면. 근데 한번 봅시다. 중세국어에서 유형에 따라서 판정의문문, 보통서 가, 아, 어, 의문면 종결, 설명의문면에서는 고, 오가 쓰는데 이거 두 개 다 했죠. 이렇게 A하고 C. 그럼 나머지 제껴봐요. 그러면은 1, 3 중에 답이 있어. 1, 3 중에 가, 아나 가, 오 하고 있고 있고는 똑같고, 그치? R을 넣었을 때하고 O를 넣었을 때의 차이는 뭐예요? R을 넣으면은 판정의문문이고 O를 넣으면 설명의문문. 자, 의무 고, 5개의 의문의 종결 의미가 쓰였다. 설명은. 그러니까 둘 다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둘 다. 아니, 그러니까 둘 다를 예를 들었는데, 이 내용에서 그 뜻이 한 가지가 아니오? 물어보고. 했을 때, 쇼체 구별, 쇼체 의문, 상대 높인 선어만 놈이 이시 결합한다. 판정만 의문문은 타쇼체에서 구별되는데, 형은 이거 됐고, 그죠? 그러면, 그, 질문은, 요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느냐. 그지? 라는 얘기잖아. 제 질문은, 예, 아니요 말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도 판정의문문에 해당이 되는지를.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서, 요게, 이 두 사람은 진실로, 두 사람은 진실로 내 상전입니까? 그럼 상전입니다. 상전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은. 근데 내 상전이냐? 하면은, 네,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건. 맞아. 네. 그러면 상전입니다. 이렇게 답변은 하고, 그러면 그 뜻이, 이게 둘 다 써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써줄 때, 아이들이 이걸 다른 애들이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요게, 이렇게, 여기,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yes, no와 구절이 있으니까, 그냥 요게, 판정이다. 이렇게 쉽게 풀었는데, 힌트를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데 너는 그 뜻이 한 가지가 입니까? 아닙니까를 동시에 둘 다로 했는데, 요거 하나를 넣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뜻이 한 가지 아니오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개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요. 이렇게만 답변할 수 있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이거를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뜻이 한 가지가 아니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해석할 때 고어를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의 기능만 설명해 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자, 그 뜻이 한 가지가 아니오 했을 때 한 가지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거랑 예, 아니오 한 걸 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시험에서 봤을 때 예, 아니오는 아닌데 그래도 한 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판정의문문인 거예요? 왜? A가 아니다. A가 기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A가 맞다. A가 틀리다. 이렇게 대립대립에만 나오니까. 설명은 대립구절이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대 어찌하여 지옥에 있는 땅에 가려 하여 왜 가려 갑니까? 그럼 이유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가 갑니다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립구조로 yes 아니면 no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 이유 자체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유 설명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거는 뭐라고? 판단만 내면 되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너는 학생이냐 아니냐 그러면 학생입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학생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요로 답변을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두 개로 나눠진 거잖아. 그럼 학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개를 묻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럼 두 문장이야. 너는 학생이냐? 그럼 네 하면 돼. 아니야? 그럼 아니요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봐야 된다. 서술어가 두 개면.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뭘 주의해줬으면 좋겠냐면 이 가로친 거가 두 개로 나왔다고 해서 가로친 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 근데 여기에 있는 문장은 한 문장일 뿐이거든. 그러면 이 가로친 게 이 뜻을 그대로 해석했냐? 그럼 나머지는 가로를 쳤잖아. 가로친 게 해석이잖아. 한 장. 에러라고 봐. 너같이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너처럼 생각도 할 수 있거든? 이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걸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애들이 안 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잘한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잘 틀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답은 알겠냐? 그러면 애들이 답은 알겠대.
왜 웃어? 어? 질문을 해서 설명은 됐는데, 근데 답은 4번이지, 그런데. 그래서 너, 그럼 왜 질문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더라고, 애들이. 또. 이거는, 뭐지? 이거는 나도 보여줬거든요. 종속이랑 대등을 물어보려 한 건데, 갈아입다가 왜 종속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문장에서는 당문하고 복문이 있고 복문은 그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그치? 정석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치? 그다음에 뭐 아는 문장 안긴 문장도 있네 그치?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거 바깥에서 아는 요속 안에서 안긴 이게 뭐 이게 주절이고 이걸 수식절이고 종속절이고 이렇게 봐야지. 근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어떤 게 되면 이게 문장 주어 서술어가 한 문장이고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종 부속돼서 주어 서술어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장이겠지, 그지? 그런데 만약 하면 이런 것도 종속절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게 부사, 종속절일 때는 부사인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는 장방시목이 조종녀로 거의 많이 판단해. 부사처럼. 방법, 장소, 방법, 방방, 시간, 목적, 이유, 조건, 양보. 뭐 이 정도로 부사절, 조건절 판단하거든. 왜 영어에서도 if와 관련된 조건절, 종속절 할 때는 이렇게 장방시목이 조종하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판단했는데 여기서 보면 자, 등교를 해야지. 등교하기 위해서 등교했다거든요. 등교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라는 거지. 교복을 입는 것은. 갈아입다 자체가 종속이라고 하죠. 그치. 근데 갈아입는데 뭘 갈아입어? 옷을. 그래. 네. 그러니까 교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전제라고 등교를 하는. 네. 자, 나는 등교했다. 네.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등교하기 위해서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면 갈아입고 그래야 등교할 수 있는 거지. 시간적으로.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한다면 맞을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갈아입는 행위하고 등교하는 행위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갈아입다 이 자체가 종속 합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속 합성어? 네, 종속 합성어. 갈다 앞다지. 갈아서 입다인데 이 단어 이건 문장이고. 네. 그러면 이 단어만 보면 갈아입고면 이게 고를 떨어지고 이건 입다지. 입다 플러스 갈다지. 근데 입는데 어떤 식으로 입냐는 거지. 바꿔 입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입는 거를 부대적으로 설명을 추가로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갈다에서 갈 플러스 아라는 4개의 모음에다가 플러스 입다의 어근에다가 고라는 연결형 어미를 집어넣고 근데 이게 입다만 쓰면 되는데 바꾸어서 입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갈아입다를 쓴 거고 이걸 한 단어로 만든 거지. 네. 그럼 됐어요? 네. 아니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 이거 판단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다 잘라서 설명을 하는 거지. 네. 자, 11번 됐고 12번. 약간 네. 좀 전체적으로 네. 모의고사를 딱 풀었을 때 네. 국문학보다 네. 문학에서 이런 걸 항상 꼭 틀리거든요. 3점짜리에서 잠깐만요. 이런 거는 시시하니까 보시면 보기 바탕으로 감상. 네, 이런 문제는 보기로 감상인데 이제 단어를 얘기해주면 이제 감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게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전체 주제를. 왜? 주제에 대한 감상. 자, 감상, 어조, 분위기, 태도, 궁극적 하면 다 주제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감상. 그러니까 뭐라고요? 윗글이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또 다시 윗글이란 단어는
제시된 부분만을 얘기해요. 제시된 부분의 감상. 근데 글 전체라고 써줘요, 국어에서. 지문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필요하면 글 전체에서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이건 제시된 것만 써져 있는 윗글. 그런데 이 윗글 플러스 줄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설 같은 거 줄거리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상으로. 근데 이게 글 전체 주제를 감상해야 되는데 감상하는 기준을 어디다 써주냐면 이 보기에다 써줘요. 그래서 보기가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별로 이렇게 전부 다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선택지가 5개가 이렇게 1, 2, 3, 4, 5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요거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렇게 5문장을 배려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전체를 다 읽게 되고 잘 쓴 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나오면 이 글을 감상하는 주제를 확정하는 게 1번이고 주제를 확정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걸 다 끊어서 핵심 어를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요거의 주제를 하면 이 주제를 평가하는 기분 기준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를 다 찾아서 요 단어랑 요 단어랑 1대1 대응을 해야 돼요. 자, 푸른 기본 방법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기를 보다가 보면 이게 내가 저기 나 같으면 저기 반면 이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은 이렇지만 특별하게 요 부분 이렇게 정의할 때니까 문제 풀어봐 하는 단어예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표지어예요. 표지어란 뭐냐? 앞뒤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단어라고요.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인 그 상식과 다른 무엇이 주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써져 있죠. 그럼 그거 체크해야 되고 이러한 선이 되어 있죠. 이러한도 지시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좁힐 거야 라는 표지어예요. 그 다음에 반면 하면 대립적인 쌍으로 일반적인 건 이렇게 있는데 반면 반대 그러나 답 그래서 답 이제 주제 써줄게 라는 뜻이에요. 반면 자신에 반하는 특정 대사를 윗선 무력화로 한다. 그러면 뭐뭐다 반면 뭐뭐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이 과정에서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권력자 그러면 이러한 권력자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으로 뭐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 글 보기의 구조가. 자, 어떤 내용을 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이러한 걸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도 봐. 이렇게 두게 되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이런 과정으로 보면 이렇고 이러한 사람으로 보면 이러한데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낼 거야 라고 내놓은 거네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요게 이렇게 반면에서 끊어져야겠네요. 그래서 앞에 거는 뒤에 거랑 다르게 여기서 적용시켜야겠네요. 이해되세요?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풀 때 하고, 이렇게, 쌤,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까지 나눠줘야 돼요? 네. 왜? 요 감상을 했을 때 이 주제와 유사한 걸로 이걸 쭉 봐도 돼요. 그런데 이 보기가 없으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을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의 기준으로 확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보기는 뭐냐? 이 글에 있는 것들을 한 번쯤 진전된 생각이나 바탕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써주기 때문에 다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푸는지는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푸는 방식하고 이런 유형을. 근데 본인은 왜 4번 골랐어요? 일단은 여기 앞에서 담임이 기표한테 뭐 학급 사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네.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중요하지 않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사무를 맡게 하면은 자, 그건 이제
네, 말씀하세요. 기표도 그냥 별 표정 없이 했다. 그냥 이렇게만 딱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걸 맡긴 게 기표가 학급에 임원을 내세워서 질서유지랑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라는 건 너무 억지인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생각이고 그 질서유지라는 단어나 임무를 맡긴다는 거 여기에 어디 나오냐고. 거기에. 그 내용 자체가요? 그거와 유사한 단어. 집단의 질서를 건물. 나오네요. 그럼 나온다고 근데 다 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상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특정 이미지를 준다고. 네. 이 과정에서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가치를 전면해내서 질서를 견고하게 유지하라고 하는데 기표한테 뭘 시켰다고? 네. 그럼 권력자가 누구냐고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반장. 선생님이랑 반장이 그러면 여기에는 그에 반하여 특정 이미지를 더 씌워 대상을 무력화한다. 반면에 자신에게 자신에게 반하는 대상들한테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유리한 가치를 내세워서 집단 질서를 견고하게 한다. 그럼 유리한 가치는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이렇게. 그죠? 시켜. 자, 시켰어요. 권력자가. 기표 역시 학급의 일원임을 내세워서 질서 유지라는 가치. 그래서 기표한테 너 이거 해. 이거 해. 근데 질서를 견고하게 해. 자신들의 유리한 가치를. 이거를 맡길 수 있다고. 맡기면서. 그러니까 이 구조는 있죠. 근데 이거는 이건 여기 5번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기표가 좀 집이 좀 안 좋은데 걔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우선순위는 이 본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거리만 알면 되는데 이걸 상세하게 찾는 것도 우선이지만 이거 짝을 맞추는 게 우선인데. 여기에 이게 있는지요? 그럼 만약에 여기 이거 없으면은 틀린 거예요. 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기를 바탕으로 풀어가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안 푸는 거예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보기를 바탕으로 푸니까 보기에 일단 있어야 돼. 그럼 이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답이 구도를 공부했다는 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말은 없는데 막 내용은 다 맞으면 어떡해요? 자, 그러니까 국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지문에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나와요. 근데 보기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막 써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거를 감상하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여기에 보기에 나오는 보기에는 누가 얘기를 해서 이게 창조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한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 해야 돼요? 한도 내에서? 보기에 없어요. 하나도 내용이. 그런데 여기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그럼 보기 내용이 있는 것에서, 이런 뜻인데. 윗글을 감상해라. 그럼 윗글 주제, 전체 흐름이 맞는 데서, 윗글, 그러니까 보기에 적혀 있는 것이 윗글 흐름에 맞느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보면, 보기를 잠깐 읽어보면, 권력자들이 흔히 집단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가치를 이용하죠. 흔히죠. 흔인데 반면에 요게 답이겠죠. 여기에 보면 권력자들이 흔히 선악가치를 이용한다. 자, 일반적으로 선은 의심할 수 수용돼야 할 것이고 악은 제거할 것으로 간주해서 악을 그냥 완전히 날리는 거죠. 이런 선악개점이 선역개점이 있어요. 부조리함은 근데 부조리함 반대편에 부조리함은 부조리함과 나는 선이라는 명목을 정당하죠. 반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네요. 일반적으로 선을 하면 긍정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무기력화시키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기를 완전히 정확하게 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권력자는 선이나 악으로 만들어서 대립시켜서 이 선은 뭐죠? 선은 수용. 자기 입장이고 악은 제거. 이렇게 선악구도로 만들어야 이렇게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선악의 개념 이거 자체가 뭐라고?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돼가지고
자신들이 부조리함은 선이라는 명분으로. 그럼 요게 뭐라고? 요걸 나눠서 자기가 부조리하는데 원래는 부조리예요. 부조리한데 여기다 선을 뒤집어서 뒤씌워가지고 이 맞생대한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오면 요거를 선으로 방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선으로 그래서 무기력화 시키는 건 방어한다는 거죠. 무기력.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부조를 하는데 선 하면서 이 권력, 이 도구로 유리한 기능. 그럼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유리한 가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집단 질서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런데, 여기 했을 때, 여기에 뭐라고? 위선. 이게 선으로 위장했다는 거죠, 이게. 위선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능동적으로 비판할 수 없으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안 되면, 이렇게 되네. 자발적으로 동조. 전체 내용은 이거고, 여기다 이제 더 씌워서,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번.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한 선한 행동이라는 명분으로, 낱낱이. 그럼 뭐라고요? 선. 이 도구로, 명분. 그러니까 이거 나왔네요. 선이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단어가, 명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1번은 됐죠? 그러니까 됐고. 2번. 기표,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그러면 떨어치는 거죠? 이게 무기력화 시킨다는 거네요. 무기력화. 이걸 전락이라는 단어로 쓴 거고. 전락시켜서 벌레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무력화라는 단어도 또 있네요. 무력화. 그러니까 요 부분도 됐고, 그럼 3번은 순탄행위라는 가치를 내세우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명분. 명분이 있었네요. 이게 위선. 요게 명분이네요. 명분으로 집단. 4번은 사필물로서 기표의 이론을 내서 학급 질서 유지. 이렇게 집단을 하면서 같이 집단 질서 유지라는 게 나왔네요. 그럼 요게 쫑쫑쫑쫑 뭉쳐있네. 질서 유지.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만 아직 안 나온 거네. 기표의 관계가 선악의 대결 구도임을 공표함으로써, 이렇게 안 하죠. 이건 도구로 쓰는 거고, 공표는 이게 선이고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도구가 아니라 도구로 이용해 먹는 것이지, 이건 선악을 발표해서 얘는 선이야, 이건 악이야. 대결 구도, 자발적으로 형성의 동조. 이게 도구로, 이거 능동적인 비판이 없을 때 자발적 동조죠. 그러니까 이걸 공포함으로써, 선악이 있다고도 쳐요. 근데 이걸 공포함으로써가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으로 비판 인식이 없기 때문에 동조하는 거예요. 공포 때문은 아니라. 그게 틀린 거예요. 공포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판 능력, 능동적 비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동조인데 여기서는 꼭 대결 구도를 공포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조. 이렇게 쓰니까 보기랑 완전히 다르네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이 주제는 뭘까요? 이 글 주제. 선이. 우상의 눈물. 네. 우상의 눈물 뭐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걸 우상이라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때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지 우리가 비판 능동적 능력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고 어른이 되면서 이 우상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 눈물, 얘가 흘리는 눈물보다는 내가 이 어렸을 때 이렇게 비판 능력이 없었을 때를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돼요? 그 줄거리죠. 민주주의에 대한. 자, 그러니까 이 주제나 이 글 감상을 하는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 보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구조, 비판할 수 있는 구조 1번, 2번 그치? 선을 위장하는 게 뭐냐? 무기력화가 뭐냐? 명분이 뭐냐?
질서유지가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정하는 것도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아, 그죠? 이렇게 5번. 해서 이게 5가지 이렇게 써 있어서 이 5가지를 선택지에 맞춰보면 되는데, 맞춰본 다음에 애매한 게 2개가 되면 그거만 먼저 찾으면 되는데, 근데 막 한 개씩 다 찾아나가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시간 소모하고, 보기가 명확하게 1대1로 정리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게 풀 때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럼 이런 문제 딱 봤을 때 이거랑 비교하면서 일단 이 내용이 보기에 있는지를 그쵸. 본 다음에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 보기 있다. 그럼 그땐 이제 헷갈리는 것끼리 내용을 비교하면 되는 예. 그 헷갈리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보기랑 이거랑 하다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지 맞는 것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난이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아닌 걸 5개를 다 찾아야 되니까 이해돼요? 근데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낼 때는 그래도 2개 중에 하나니까 어려워요. 근데 1차로 뭐라고요? 순서 다시 읽으면 1번 뭐라고요? 보기 핵심 보기를 잘라가지고 한 개씩 또 만들고 전체가 관통하는 의미가 뭔지 또 말해야 된다. 2번째 선택지 단어를 다 잘라서 이렇게 선택지랑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거랑 요게 좀 이상해. 그럼 이 2개를 본문에 가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단계로. 근데 지금 뭐가 부족했어? 학생이 풀 때 보기 진짜 지금 나 이거 굉장히 보기야? 5문장이야? 5문장이야? 대비될 거야? 하면서 나는 엄청나게 열심히 자르는데 학생은 쭉 읽는 거야. 또 2번째는 여기 선택지에 있는 걸 쭉 잘라야 이거랑 1대1이 가능하잖아. 문장과 문장으로 하지 말랬지 내가. 그냥 몇 문제는 쉬운 건 이렇게 해도 여기에는 이 단어 무기력 똑같네. 근데 이 단어를 써. 근데 이 뉘앙스가 이거는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 이건 긍정 이건 긍정이야 비교한 다음에 그런데 이 단어 이게 핵심어인데 이 핵심어가 이 보기에 있느냐 선택지에 있느냐를 봐야지. 단어만 있어서 소용없고 그지? 이게 긍정이고 하자 그럼 완전히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다 맞는데 보기가 없어. 그럼 그게 답이야. 왜? 보기를 바탕으로 풀으라고 했으니까 보기의 바탕이 아니면 엉뚱한 거야. 그러면 그 문제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그게 답이라.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바탕으로라는 단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푼 거야 그냥. 여태까지 됐어요? 네. 또 그래도 너는 심화 정리 수업이 돼. 안 되는 애들 다 설명해. 하나도 안 빼고. 자, 그러니까 이 문법도 좀 더 정리해와야 돼요. 네. 그렇게 질문식으로 쓰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은데요. 네. 자, 이것도 틀렸죠? 네. 왜 그런지 알겠죠? 네. 맞춰보시면 있는데, 진짜 여기만 찔끔 보고, 이거 보고 생각한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여기 있거든요. 내용이 둘 다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네. 여기 앞에서. 네. 그 뭐지? 얘 임경업이 위주에 나타나죠.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이. 근데 이거는 그 모습이 비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비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위에 나오냐고? 나와요. 비범하다는 내용이. 근데 어떻게 나와? 임경업 소설에서 비범한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에 비범하다고 나와? 민중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네. 소설 속에 비범한 영웅으로 그려지는 거야. 네. 죽음을 억울하게 여기는 민중의 이거. 또 하나 민중의 비판 의식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소리를 터트리는 게 아니라 뭐에 때문에? 여기에? 아니 이 보기는 그 실제로는 임경업이 죽었는데 그걸 민중들이 안타깝게 여겼으니까 소설 속에서 임경업이 되게 비범한 영웅을 그렸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임경업이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통해 비범함을 나타내고 있군이라고 했을 때 잘못했다고. 왜요? 자 봐봐 저기에 보기에서는 비범함이 뭐 때문에요 이유가 민중의 안타까움을 그러니까 민중이 판단하는 걸 써줘야 돼 여기다가 선택지에다가
근데 왜 틀렸냐면 네. 소리를 쳐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이 아니라 싸우는 부분에서 비범함이 나타나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보면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이지. 근데 쟤네는 못 막아줬는데 무능했는데, 그런데 임경험의 주급 얘는 유능해, 싸움을 잘하고 백성을 유하고, 그런 안타까움이야. 그치? 그러면 백성들이 유능하다고 판단한, 비범함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를 보면 된다는 거지.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통해서 비범함을 나타냈다. 호병들을 기다리다 그들이 유지에 나타나자 분노를 터뜨리는. 그러면 호병들을 기다리다 그들을 유지해서 이 비범하고 백성들이 무능한 작품하고 차이, 이 비범함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냈나 보다. 너도 인정해? 나도 인정해. 상식적으로 분노를 터뜨렸다고 비범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잘하고 무능한 집권층에 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유능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걸 못하겠어. 이걸 읽었을 때. 자, 이건 다 됐고, 이거는 왜 골랐어? 이거 너무 맞는 것 같았는데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랐어. 나는 4번 곧만 골랐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하는 거에서 이게 민중의 선망이니까 또 민중이야,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임경업전이 민중 것인데 이 민중의 비판의식이 두 번째야. 그 다음에 비범한 영웅으로 변한가 민중을 위했다는 건 무능한 집권층과 다르다는 게 세 번째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데 반대로 임금에게 지나치게 얽매인다는 건 비범한 건 아니지. 있고, 그 다음에 끝내 충을 벗어나고 차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5개거든. 그러니까 민중을 위해야 되는데 왕과 집권층과 대립돼서, 그런데 민중을 위했지만은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 전체 주제고 줄거리거든. 그러면 1번을 봤을 때 무능한 집권층 나오지. 그럼 이 맥락 맞아. 문제 출제의 범주에서. 2번은 뭐지? 민족적 자존감 의제 편에서, 이건 세모일 수도 있지만, 그죠? 자, 3번을 보면, 제시된, 민중의 체험 나오지, 3번? 그죠? 이것도 민족적 자식분이니까 실제적으로는 군남, 민중, 민족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비범함만 얘기해놨고, 요거는 민중의식이니까 민중이, 다 포인트가 민중이거든? 1, 2, 3, 5가, 범주가 4번이 민중인지 봐봐. 그럼 답이 나오네. 그렇게 풀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전체 줄거리가 뭐였어? 민중에 대한 거잖아. 근데 이 4개가 민중이고 이것만 민중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여기 비범함이고 이거 비범함이 똑같이 나왔어. 동일하게. 비범함. 근데 이게 원인이 인해야. 여기는 민중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비범한 영웅으로 그려준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없으면 비범한 영웅으로 안 그려. 집권층을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이 없으면, 자, 그러니까 임경업을 봤을 때 백성들이 생각하면 성공한 장수지만 집권층에 똑같아. 이렇게 왕한테 충성하고. 그런데 뭐라고? 얘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안타깝게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더 비범하다고 자꾸 치워주는 거라고. 비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노해서 비범한 게 아니라고. 백성들이 부패한 집권층에 비해서 그 집권층이 얘를 죽였으니까 얘 비범하게 키워준 거라고. 그런 뉘앙스로 주제를, 흐름을 완전히 명확하게 보면 이거는 뭐라고? 민중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민중. 이거는 뭐라고? 민중. 이것도 민중. 이거는 노를 터뜨려서 비범한 게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뭐라고? 보기의 주제를 더 명확하게, 어떤 주제는 이게 전체 말하는 게 범주가 뭐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를 좀 잡은 다음에, 이거를 선택지도 이렇게 상호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민중의 비판의식과 뭐 이런 거고, 이 집권층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민중과 집권층의 대립구도에서 그 떨거지처럼 왕한테 딸랑딸랑은 했지만, 그렇지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니까 너는 내 편 하고 끌어온 거구나, 민중이. 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전체가. 그런 뉘앙스로 풀으면 4번은 금방 고른다는 거지, 내 얘기는.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문제는 뭐랑 관련됐다고? 보기. 주제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나야 되는데 이 지엽적인 문장으로 보면서 그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주제가 명확하게 되면 그게 해석이 저절로 되는 건데 그 주제를 벗어나서 그 글자로 비교를 했다는 거고 글자는 찾아가는 키에 불과하고 바탕은 주제가 안 되면 엉뚱하게 체크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지금 끊어서 보기 설명해 주니까 네가 보는 보기하고 좀 달라지지. 네? 세 번째는 그거랑 이거랑 맞추니까 진짜 딱 맞아갖고 진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것처럼 범주가 나타나지. 그럼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는데 감상의 기준은 뭐냐? 민족의식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임경업전은 뭐냐? 장군을 생각하는 영웅사관이 아니라 민중사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됐어요? 쉽지 않네. 이게 계속 오해하면 끝까지 오해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보기 문제가 나오면 뭘 자르라고요? 보기를 몇 문장으로? 5문장 이상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1, 2, 3, 4, 5를 중요한 단어를 고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선택지의 주제가 뭔지, 선택들을 쭉 비교한 주제가 뭔지, 위에 뭐라고요? 보기의 주제가 뭔지 만든 다음에 주제에 벗어난 거를, 이거 벗어난 것 같아. 이거 벗어난 것 같아. 가져가지고, 주제에 벗어난 걸 먼저 고르고, 보기에 벗어난 걸 먼저 고르고, 골라갖고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라고. 근데 이거 확인해야 돼? 감상이란 문제는 주제 전체 의식이기 때문에 써준 거라고, 이 주제라고.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주제랑 맞추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해졌죠? 됐어요? 또. 열심히 하네. 근데 아직도 새로 비교를 좀 덜 하고 있다. 아니, 못하는 건 아니에요. 덜 하고 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지. 갑자기 사타를 바꿨다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나 혼나잖아. 그럴 때 이제 눈 감고 타라고 그러죠.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알겠어.